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홍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호주 싱크탱크가 진행한 국가별 평화수련 평가에서 한국은 4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163개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순위네요. 중간보다는 훨씬 위에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안전은 어떨까요? 지난 여름 제주에선 5명의 노동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을 하던 중에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없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사고의 역사를 추적해온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인 싱어는 사고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고라는 표현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면죄부를 주고 취약한 사람들을 더 큰 피해로 몰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시사 토크에서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이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자,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관련한 이야기 가져오셨네요. 네, 지난 2일이죠. 일본 규슈 남부의 미야자키 공항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공항 활주로로 이어지는 유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폭발하기 몇 분 전에 90여 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또 해당 지점을 지났던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이제 좀 충격을 줬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은 터진 폭탄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투하됐던 불발탄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탄이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폭발했다, 이런 뜻이군요. 맞아요. 이 사고가 난 미야자키 공항이 1943년부터 일제 해군 비행장으로 사용됐던 곳이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집중 공습을 받았던 곳인데, 그럼 당시 떨어진 불발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일본 안에서도 많이 충격이 있고, 또 다른 불발탄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일본 오키나와 그 공항에서 불발탄이 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일본 공항 안에 불발탄 실태를 좀 정밀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제주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불발탄으로부터 과연 안전할까?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얘기할까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KBS가 수년 전에 한림 앞바닷속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닷속에서 일제강점기에 그 군함이 침몰하면서 유실된 불발탄을 발견해서 보도한 내용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뭐 최근에 한 2년 전인가요? 제주 4.3 유적지 조사 보고에서 노로우름 일대에서 다수 불발탄을 발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었죠. 맞아요.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는 좀 상황이 좀 특수한 게 있죠. 그 4.3이라는 어떤 아픔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제감정기 동안 또 그 일제 강제 징용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주도 곳곳에 그 일제 강점기 때 혹은 4.3 때 이런 어떤 시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표적으로 좀 말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모슬포 지역의 알뜨르 비행장. 그렇죠. 네. 여기에 그 알뜨르 비행장에서 2013년에 40cm가 넘는 길이의 그 불발탄이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서귀포시 색달동 과수원에서 길이 24cm 박격포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과수원에서도 발견됐군요. 네. 국내 곳곳에서도 뭐 한국 전쟁 당시 불발탄이 종종 발견되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실태 조사는 있었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정부 차원의 이런 실태 조사, 뭐 불발탄, 폭발물 이런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빈도라든지, 그리고 제주도만 해도 제주도 안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2021년에 정부가 지뢰 및 폭발물 피해자 현황 실태 조사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조사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조사 기준을 보면은, 조사 기준 발표기를 보면은 전국의 지뢰 피해자가 1,171명, 그리고 이걸 불발탄비 다 더하면은 총 6,428명이 이 폭발물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꽤 많네요. 이 통계가 1953년 휴전 이후에 발생한 사고를 집계한 거죠. 맞아요. 이게 국내도 연도별로 이제 또 지뢰와 그 불발탄 사고 통계, 요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제일 많죠, 발생한 게. 그래서 매년 최소 200여 명에서 최대 한 1,200여 명 정도가 불발탄으로 사망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부상자까지 다 합치면은 매년 최소 482명, 최대는 3,069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1990년대 이후에는 그래도 좀 사고 빈도가 늘었겠네요. 맞아요. 10년대 와서는 121명이 지뢰와 불발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2000년대는 53명의 피해자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1980년대까지는 매년 최소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수가 확연히 줄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네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실예가 있죠. 사실 최근에는 관련된 통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관련된 기사나 뭐 이런 거를 봐서 좀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2021년에 4월 달에 그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그 한국 전쟁 때 쓰였던 그 백린탄이라고 해서 이게 발견이 된 건데 포크레인 공사 도중에 백린탄의 내용물이 이제 새어나오면서 이게 자연 발화된 이런 사건이고. 위험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백린탄 연기에는 굉장히 좀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체 내부에 이게 화상을 입힐 정도로 굉장히 독한 유독성이 많은데 다행히 이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도 최근에 있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또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 동안 민간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처리가 된 불발탄 요 통계를 보면 총 국내에 20만 발 이상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또 국회에서 입장도 있었습니다. 5년간 민간 지역에서 발견된 불발탄이 20만 발을 넘었다. 굉장히 많네요. 그 수를 집계하는 일만 해도 보통이 아니었겠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견된 겁니까? 일단 가장 많이 불발탄이 발견된 거는 경상도거든요. 경상도가 전체의 한 40% 차지했고 굉장히 많고 이어서 뭐 강원도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 충천 그리고 다음으로 전라도 다음으로 울산, 대구, 부산 그리고 광주, 제주 이렇게 순으로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일 적은 편이었어요. 발견된 건. 대부분이 뭐 6.25 전쟁 당시에 쓰였던 포탄이나 뭐 실탄, 폭탄 이런 게 좀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앞서서 4.3 뭐 당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좀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제주도만 따로 전수조사를 좀 해보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제주도 차원의 사고 통계는 따로 없습니까? 이제 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 앞서 소개했던 그 국방부 5년간 통계 그리고 정부 차원 전수조사 이런 게 이제 다 별도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사 제주도만 또 이렇게 떼가지고 조사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제주도 현황 파악은 좀 한계가 있긴 하고요. 일단 이제 공개된 자료만 놓고 우리가 좀 보면 제주에서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불발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수가 총 23명 그리고 이 중에 13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근데 부상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찰과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신체가 절단된다든지 아니면 뭐 안면부 파열 혹은 뭐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든지 뭐 하반신 마비, 뭐 복부 파열, 뭐 골절 이렇게 좀 중증의 어떤 부상 정도만 집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집계하면은 또 더 많아질 확률은 높아요. 제주에서도 불발탄 사고로 13분이나 돌아가셨군요. 이게 불발탄 사고가 뭐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그나마 좀 희망을 찾는다면 이제 관련된 법안이 사실 올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 법안이 그 지뢰의 제거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 해서 일명 지뢰 대응 활동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지뢰 대응 활동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지뢰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뭐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뢰 대응 활동에 필요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조항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있어요. 네, 이제 수십 년 된 불발탄이라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일본 미야자키 공항에서 폭발 사고 입증하고 있는데 여튼 내년부터 시행될 지뢰 대응 활동법이 제 역할을 다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자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100일이 다 돼가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기 누구보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피해자 유족분들일 텐데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결해 보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이렇게 인터뷰 고맙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막내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머니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엄마는 올해 한국 나이로 69세세요. 1956년생이시고요. 그럼 내년이 칠순이실 뻔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6남매 이제 장녀로 태어나셨는데, 엄마가 이제 8살 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중도 포기하셨고, 또 이제 외할머니가 또 자주 아프셔가지고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 살림을 이제 다 하셨어요. 외할머니도 이제 엄마 23살 때 이제 돌아가시고, 그게 저희 아버지랑 이제 결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장 노릇을 이제 못하다 보시니까 엄마가 계속 돈을 벌어 상황이셨고, 또 이제 제가 6살 때 아빠가 장애인이 되셨어요. 병수발 그때 4년 하시고, 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시한부 암 선고 받아 이제 99년도에 2년 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병수발을 하셨어요. 이제 또 아빠 평생 이제 남편 병수발 하느라 이제 밤잠 쪼개가면서 이제 미싱일 하셨는데, 이제 오로지 이제 재봉 기술 하나로 그 병원비 감당하셔야 되는데도 이제 그 와중에 저희 3남매 이제 육지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 보내셨고, 네, 엄마가 이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자리 잡고, 또 엄마가 이제 노년에 산 만큼은 꼭 행복하게 사시길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70년 계획도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참 어쩌면 굴곡진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사실 홀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3남매를 키우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셨습니까? 못했어요. 의식을 이제 결국 차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정지 상태에서 이제 그때 구조가 되셨는데, 이제 끝내 이제 의식은 전혀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떻게 60대 노인이 문화재 발굴 사업에 참여하시게 됐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동문시장에서 이제 한복 양장 만드는 일을 한 35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0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손님이 확 주니까 이제 다른 일자리를 좀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인 통해서 엄마가 이제 문화재 발굴일을 하게 된 걸로 되어 있고, 저도 그냥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당연히 안전 보장되고 이제 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문화재 발굴 일을 그럼 꽤 한 2020년 코로나 이후니까 한 3, 4년 하신 건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제주시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노인이 대상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용역을 받은 이 업체에서는 이번 사고에서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근데 여기에는 저희한테 이제 설명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고 이후에 병원하고 입원소에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엄마가 의식을 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엄마 장례를 돌아가신 이유는 장례 치러드리는 게 이제 그것만 너무 중요해가지고 경황이 너무 없는데도 그 와중에 왜 그날 이제 강풍이 너무 심하게 불었어요. 실제 이게 제가 제주도에 내려올 때도 그 비행기가 착륙을 못할 정도로 막 결항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대체 그때 이렇게 일을 시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변명을 하는 게 깊이가 1.5m였고 비가 안 와서 안전했다고 판단했다고 그렇게 변명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 사고 이후에 현장을 직접 가보셨을 텐데 이 발굴 업체에서 한 설명이 정확했습니까? 아니,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제 한눈으로 봐도 일단은 2m가 깊이 자체가 2m가 너무 보였고요. 또 경사만 없이 수직으로 파놓았더라고요. 또 폭도 좁아가지고 이게 과연 작업자들이 일하다가 흙덤이 무너지면 이게 도망칠 공간이 이제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 눈으로 봐도. 또 안정장치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집안 자체도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고가 안 일어난 게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만큼 그렇게 상황은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대체 그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없었다. 이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찰 수사는 일단은 완료됐다고, 이제 9월 초순견에 검찰에 이제 송치했다고 이제 문자하고 우편 통지는 받았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점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전담부서로 이게 사건이 이제 이송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경찰에게 전달받은 게, 우리 엄마의 휴대폰으로 이제 사건 접수 문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사건 진행 상황 통지 문자, 요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이후에 제 휴대폰으로 송치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돌아가신 분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분명히 제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연락을 드렸고 제 연락처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뭐 신경을 전혀 안 썼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럼 수사 상황을 어쨌든 유족에게 잘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전달 자체가 안 된 거 제가 받은 게 문자밖에 없고 그리고 뭐 저희가 설명이나 사실 경황이 너무 없잖아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가버리니까 장례도 겨우 치러가지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정신 겨우 차려가지고 그 문자 엄마 휴대폰 문자 보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근데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뭐 상황 이런 거 설명도 안 됐고 그러니까 사고가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났는지도 경찰을 통해서는 들은 게 없어요. 또 시청 관계자가 조사가 됐는지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조사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검찰에 송치됐다는 얘기니까 검찰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뭐 검찰에서는 뭐 특별한 연락 받으신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변호사 통해서 그냥 담당 검사 정도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 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군요. 지금 사고 발생 지금 석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원청은 제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족분들에게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한테도 아무 연락 없었고요. 그 엄마 그 사고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시청 주무관이 잠깐 얼굴을 비쳤었어요. 그때 이제 법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뭐 진행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뭐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뭐 이런 방구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의 어떤 개요 내용을 그 본인이 직접 지금 유족께서가 뭐 그 정보 내용을 알고 어떻게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도 시청 통해서 거기다가 직접 청구해서 이제 받아본 거고요. 예, 일단은 너무 좀 경찰에 대한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유족이 뭐 사망 사고가 저희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여기 통해서 그 답답함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함이 가중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도 유족들이 직접 하시고 관련 내용을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고. 네네. 주변에 어떻게 도와주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뭐 민주노총과 같이 기자회견도 하시긴 했는데.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민노총에서 기자회견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유족 발언을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사회적 조명을 받았을 때 어떤 해법이나 대책 수립의 속도가 붙게 마련인데 그만큼 언론이 중요성이 크다는 그런 뜻이죠. 언론에서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엄마가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가버리시니까 너무 황망하고 어떤 말로도 사실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가 가셨지만은 우리 엄마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이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어쨌든 우리 누구나 노인이 되고 노인 일자리 환경만큼은 이게 당연히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 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문화재 발굴에서 그 대다수의 그러니까 많은 그 65세 이상들이 이제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그 매뉴얼에, 그 문화재 조사 관련 매뉴얼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가 더욱더 체계화되어야 되는 곳인데도, 근데 이번 저희 엄마 그 사고로 계기로 해서 실제 이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법 규정에 맞게 엄정하게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이런 뭐 사망사고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수사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사실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고 어쨌든 원인 유족 입장에서 원인 조사도 해보고 직접 해보시면서 많이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 일자리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허술한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어이가 없죠. 그 말밖에 할 말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뉴스에서 접합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아마 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한글날 휴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